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기록 분량이 트럭 한 대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종이 기록으로 200책이 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 보지 못했군요. 네, 네, 약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종이 기록이 아마 공판 기록, 또 증거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등을 다 포함한 전체 기록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상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도 서서히 이제 허용되는 중이기는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전자문서 기록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허용이 됐나요? 행정처장님 답하시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 정보화 실장님한테 한번 네, 물어보시겠습니다. 정보화 실장님 답해 주세요. 네, 정보화 실장입니다. 정보화 실장 원호신입니다. 민사에서는 2010년도부터 전자문서가 민사소송법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네,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이 돼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법원 예규의 규칙에 의해서도 종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언제 읽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종이 기록 한 트럭분에 해당하는 종이 기록 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대법관들에게 언제 종이 기록 배부했습니까? 대법관님들에게 종이 기록을 그러니까 이 사건의 기록은 3월 28일 접수되었고 그게 지금 금요일 제가 얘기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 기록입니다. 당시에 대법관님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그걸 저는 모릅니다. 지금 재판국 국장님 모른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실무자를 배석을 시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혀 모른다. 그럼 대법관들에게 종이 기록을 실제로 배부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록은 처음에 연구관님실로 갔고 그 이후에 기록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는 그런 걸 당연히 챙겨야죠.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록은 종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대법원에 변호인 의견서가 도달하면 소부에 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법관들이 기록을 읽는 게 통상의 예죠. 통상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압 회부가 22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7만여 쪽에 해당하는 기록을 다 우리 재판국에서 직원들이 다 교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셨나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법을 지키지 않은 건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오늘 대법관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검증한 대법관의 방의 책상은 온통 종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형사 기록은 최근까지는 다 종이 기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건 대법관들 종이 기록 보고 있었어야죠. 근데 그걸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종이 기록이 배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연구관실로 올라간 것까지만 지금 모른다는 알고 얘기니까 종이 기록이 배부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해도 되겠네요.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행정처장님. 예, 지금 대법원 주장이 전압에 회부되자마자 기록을 읽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록은 종이 기록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방금
국장의 얘기에도 따라서 그러면은 스캔본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스캔본 전자 기록을 읽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스캔본 기록은 아까 정부와 실장도 얘기했지만 올해 10월부터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설령 전압 회부 당시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 없는 문서를 읽은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스캔 기록을 대법에 회부되자마자 누가 그것을 대법관들에게 읽으라고 지시했느냐,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재판에 대법원의 소송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전압 회부도 되기 전에 이미 대법관들에게 스캔본 기록을 만약에 법원 판결문이 사실로 믿는다 하더라도 읽은 것은 스캔본 기록입니다. 그거는 종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그러한 불법적인 지시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고 사건을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도 봅니다. 그래서 제일 검토하는 순서는 첫째는 이제 1심 판결, 2심 판결을 검토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법률적 쟁점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고 요소는 대체로 1심, 2심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해서 다시 다투고 있습니다. 그 상고 사건 기록 검토의 첫 번째는 1심, 2심 판결 검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린 게 아니죠. 이 왜 종이 기록이 언제 대법관들에게 배부가 됐는지 복사는 됐는지 근데 복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이 기록 자체가 대법관들에게 이 사안은 배부가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법적인 스캔본 기록을 전압에 회부도 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아닌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예, 그래서 겁니다. 종이 기록의 경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기 이제 1심, 2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상고 요소를 통해서 이제 압축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 그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이제 필요한 종이 기록 부분을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연구관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처분 문서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법원에 아까 사무국이랑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종이 기록을 언제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저에게 나중에 질의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